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몇 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함께 해온 남자친구였는데 아마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 테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한때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제 실력이 프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현실을 받아들여 프로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대신 골프는 제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정말 괜찮은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참 좋은 분이에요. 물론 골프도 제법 치는 것 같고요.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소개팅이나 주선 같은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지인분이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추천하시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하고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은 참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공통의 관심사인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고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 덕분에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 덕분에 호감도 빠르게 쌓였습니다. 그분은 첫인상이 좋았고 대화 속에서도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인분의 말처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우리는 처음에는 골프라는 공통되는 관심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골프를 정말 좋아해서 치는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그는 사실 골프를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골프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접대 때문에 치는 거야. 고객들 만나고 거래처랑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배운 거거든. 처음엔 어렵고 재미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길래 그냥 좋아하는 척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골프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남자친구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 연기한 거라니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억지로 한 거잖아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고맙기도 했어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진실을 털어놓는 용기를 내준 것이니까요.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오히려 저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어서 그동안의 접대 골프가 덜 지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같이 골프를 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점점 골프에 흥미를 잃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동안 골프를 멀리했어요. 정말 좋아라 하는 취미생활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겪게 됩니다. 저의 연애 방식이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연애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맞춰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의견을 점점 뒤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저는 항상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남자친구가 정말 먹고 싶다고 했던 유명 파스타 집에 가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국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미 예약까지 해놓았던 터라 살짝 서운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약을 취소하고 그가 가고 싶다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역시 넌 내 말을 잘 듣는다니까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한 번은 남자친구와 주말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힐링을 하고 싶어서 조용하고 예쁜 펜션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도착해서 펜션을 보자마자 여기 너무 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심심할 것 같아. 차라리 시내 호텔이 낫겠어. 라고 하더군요. 기껏 제가 찾아보고 예약했던 장소였는데 그의 투덜거림이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취소하고 가까운 시내로 이동해 그의 마음에 드는 호텔로 옮겼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나면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는 싸움이 길어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 혼자 남아있는 제가 감정적으로 더 지치게 되고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라며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늘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점점 묻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기분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인조차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땐 그게 사랑이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사랑을 맞춰주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콩깍지가 벗겨진 하나의 계기가 일어나게 되죠. 대학 시절 저는 외조부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작은 아파트 한 채였죠. 사실 외조부께서는 늘 저를 각별히 아껴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외조부와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이었죠. 외조부는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 손녀는 나랑 똑 닮아서 고집도 세고 성격도 반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외조부와의 관계에는 각별했기에 그 집을 증여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증여까지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외조부의 집을 제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집안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특히 고모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외조부께는 딸이 많았는데 고모들은 저를 지목하며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손주들도 있는데 왜 하필 여자한테 집을 주시냐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들은 저를 직접 찾아와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니? 네가 거절을 해라. 나 말고 차라리 오빠한테 주라고 해라.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외조부께서도 이 상황을 모른 채 계시진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직접 고모들을 불러 말씀하셨죠. 니들도 여자면서 왜 남자 여자를 나누는 거냐? 그리고 나는 땡땡이를 가장 좋아해. 그건 니들도 아는 바잖아. 게다가 내 재산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녀한테 주겠다는데 왜 니들이 나서는 거야? 애 불편하게 그러지 마라. 고모들이 돼서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결국 그 집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저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기, 집안 꾸미기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다라는 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셀프 인테리어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죠.
저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게 제 집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외조부께 물려받은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고 세를 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군요. 마침 집이 비게 되었고 그곳을 내 마음에 맞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길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들떠있던 나머지 셀프 인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죠. 일단 인터넷으로 셀프 인테리어 관련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벽을 도배하고 바닥재를 깔고 페인트칠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얻었죠. 재료들을 사러 인테리어 용품점에 가는 것도 설렜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미있었어요. 벽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이게 내가 사는 집이라면 이런 색이었으면 좋겠다며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벽에 페인트칠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 얼룩덜룩하게 발리기 시작했고 바닥재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삐걱거렸습니다. 욕실 타일에 욕심을 부려 시도해 봤는데 타일은 엉뚱한 각도로 붙어버렸고 결국 몇 개는 깨져버렸죠. 작업 시간이 길어지자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흔쾌히 달려와줬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벽지를 붙이다가 한쪽 끝이 뜯어지고 늘어진 채로 고정되었고 남자친구는 페인트를 바르다가 바닥에 엎질러 집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다 손재주가 없으니 엉망진창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둘이 함께한 시간은 나름 즐거웠지만 결과물을 보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DIY로 하다 보니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중간에 둘 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전문 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업체 직원들이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웃으면서 이 집 두 분이 손수 작업하셨나 보네요. 손맛이 가득한데요. 라고 하셨을 때는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망쳐놓은 부분부터 시작해 집 전체를 새롭게 인테리어 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전문가에게 맡겼더라면 돈도 시간도 덜 썼을 텐데 왜 그리 허세를 부렸나 싶어 후회 막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셀프 인테리어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인테리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고 나니 결과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셀프로 하던 도중 발생했던 난장판 때문에 과연 잘 될까 걱정도 했지만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더군요. 집은 단순히 깨끗해진 정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집이 오래된 곳이라 기존에는 낡은 나무와 오래된 벽지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재를 밝고 모던한 헤링본 패턴으로 바꾸고 벽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통일하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와 크림 컬러를 포인트로 넣었고 조명도 따뜻한 분위기의 간접 조명으로 설치해 완벽하게 아늑한 느낌을 냈죠.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변한 집을 둘러보며 저는 너무 기쁘고 뿌듯했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라며 행복해 하더군요. 그의 반응을 보며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니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함께 새로 바뀐 집 곳곳을 구경하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가 끝나고 다음 계획을 빠르게 실행해 옮겼습니다. 바로 그 집을 제 동생에게 싼 값에 세를 주기로 한 거였죠.
동생은 막 취업을 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본가에서 다니기에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으니까요. 가족끼리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내가 가진 자산으로 동생을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면서 동생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동생도 고맙다며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친구에게는 문제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동생이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제게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라는 그의 첫마디에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상의? 무슨 상의를 말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집은 내 외조부께서 물려주신 집이고,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시도하다 망친 것도, 이후 전문 업체를 불러 새롭게 꾸민 것도 다 내 돈으로 한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와준 거였죠. 그런데 그는 마치 이 집이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화를 냈습니다. 너도 알잖아. 그 집은 우리 둘이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네 동생이 들어간다고? 나랑 의논도 없이? 라는 그의 말이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의논을 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집은 철저히 제 자산이고 제 선택이었으며 제 결정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연인이라도 내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 상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는 제 집에 애착이 생긴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뭔가를 꾸리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줬던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본인을 피해자로 몰아가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리모델링 했고 내 결정으로 정리하는 거야. 네가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동생을 도와주는 건 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로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더 큰 소리를 내며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 나랑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왜 나를 거기에 끌어들인 건데? 뭐라고? 끌어들이다니? 아니 나는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너도 흔쾌히 나를 도와준다 했고. 그런데 끌어들이다니. 그건 강제성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을 때나 하는 말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완전 어이없다.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냐? 나는 정말. 그리고 너 그동안 내 말 잘 들었잖아. 항상 나를 배려해주고 내 말을 따르던 애였잖아. 그런데 네 자산이라고? 지금 나랑 선 긋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너 너무 나를 생각 안 한다. 나는 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사실 나는 말이야. 이걸 기대했어.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뭘 먹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대를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말을 하려고 했대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집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세를 놓거나 매매하면 그 돈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이사시키고 싶었다고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저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부모님 형편 때문이었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게 자신의 마음에 큰 걸림돌이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했을 때, 사돈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면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집을 이사시켜서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돈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집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걸 자금으로 활용해 자기 부모님을 이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정말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분명 이 집은 제 외조부께서 주신 것이고 제 돈으로 리모델링 했으며 제 동생을 위해 쓰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걸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며 마치 본인의 계획이 망가진 것처럼 억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못 사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 그럼 무시당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못 사는 거 좀 숨겨야 하는 거잖아. 나는 네가 좀 도와줄 줄 알았다고. 그리고 너는 돈에 구애를 받는 애가 아니잖아. 그럼 나를 위해 네가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다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줄 줄 알았다고. 정말이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사람과의 연애가 얼마나 헛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귀를 파야 하나?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지? 네 부모님이 이사를 시키려고 했다고? 이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아, 니네 집 못 사는 거 우리 부모님 아셔. 내가 아는 거 우리 부모님도 아신다고. 그런데 이건 몰랐네? 뭐? 뭘 몰랐다는 건데? 거기는 네가 이렇게 염치 없고 거지 같은 놈이라는 거. 이건 내가 몰랐네? 내가 살다 살다 말만 들어봤지. 여자한테 들러붙어서 살려고 하는 남자? 바로 너란 인간이었구나. 끝내자. 이건 더 이상 아닌 듯한데? 뭐라고? 끝내자고? 끝내자고. 그럼 뭐 시작해? 이런 말 들었는데? 야, 꺼져라. 아, 욕도 아깝다. 너란 인간은. 결국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의 염치 없고 당당한 태도가 헤어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죠. 돌이켜보면 그와의 연애는 제가 너무 맞춰주기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골프를 끊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모두 그의 의견을 우선시했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잃어가며 연애를 해왔던 거죠.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한쪽이 희생만 하고 모든 걸 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맞춰주기만 하는 연애는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요, 저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남자는 아마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제겐 충격적인 남자친구이기는 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